이 씨앗을 가진 자는 불운이 따르지. 하지만 난 이걸 바로 삼켜버렸어. 18년 동안 품어왔지. 돌아가신 아버지의 당부가 있었거든. 씨앗이 내 몸속에서 싹 트기만 하면 난 완전히 새로 태어나게 될 거라고. 하지만 싹이 트기 전까지 절대 입을 열어선 안 돼. 입을 여는 순간 씨앗의 기운이 새어나가 천도의 분노를 사게 될 테니까. 심지어 천둥벼락이 내려쳐서 날 소멸시킬 수도 있지. 그래서 18년 동안 난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 내일이면 드디어 18년째인데 그런데 오늘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 강나기가 큰 칼을 들고서 자기 목에 겨누고 있었지. 방진에게 시집가느니 차라리 죽겠어. 나기야, 약속을 어기면 배은망덕하다는 소리를 듣게 돼. 그 말에 강나기의 안색이 변했어. 발을 구르며 소리쳤지. 난 몰라. 방진한테는 절대 시집 안 가. 아빠가 어떻게든 좀 해봐. 강정아는 머리가 지끈거렸어. 시선이 무심코 구석에 있는 나를 향했지. 수려한 외모에 훤칠한 키, 눈빛은 오마하고 총명하며 단아하고 기품 있는 분위기. 겉모습은 참 훌륭한 소년이었지. 안타깝게도 벙어리였지만 영큰조차 없는 쓸모없는 벙어리였어. 반면 다른 육품 명근을 가진 천재라 장현종 장로의 눈에 들어서 진전 제자가 될 몸이 없지. 앞날이 창창했어. 두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였지. 애초에 다른 세상 사람이었어. 여보, 정 안 되겠으면 나기 대신 여설이를 시집 보내요. 그 말이 나오자마자 강씨 가문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어. 뒤에 있던 강여설에게 말이야. 그녀는 단아한 자태의 소녀였지. 언니인 그녀는 동생 강나기보다 훨씬 예뻤어. 하지만 첩의 자식이라 가문 내 입지는 나기만 못했지. 진흥봉은 여설이를 대신 덩어리에게 시집 보내려 했어. 이 모습에 강씨 가문 사람들도 혀를 내둘렀지. 아빠, 곁에서 더 모시고 싶어요. 제발 절 보내지 마세요. 강여설은 입술을 깨물며 애처롭게 빌었어. 강정아는 그녀를 외면했지. 그리고는 엄하게 말했어. 여설아, 우리 가문이 몰락한 지 100년. 겨우 너희 동생 같은 천재가 나왔다. 가문의 위례가 달린 일이야. 이 아비가 이렇게 빌마. 내가 동생 대신 방진에게 가거라. 여설이 계속 망설이자 강정하면 이를 안 멀더니 무릎을 꿇으려 하며 다그쳤어. 강여설은 깜짝 놀라 서둘러 아버지를 부축했지. 아빠, 이러지 마세요. 갈게요. 가면 되잖아요. 승낙하는 그 순간 그녀의 눈엔 서러움이 가득했어. 그제야 강정함은 몸을 폈지. 오랜 체증이 내려가는 듯했어. 그는 안도 섞인 미소를 띠며 나를 보며 울었지. 자네 생각은 어떤가? 남구석에 조용히 앉아 차분하게 차를 마시고 있었어. 고개를 들어 고개 숙인 여설을 봤지. 참 가엾다는 생각이 들었어. 가족들에게 이용당하고 있으니 강씨 집안은 천재인 강나기를 나에게 시집 보낼 생각이 없었어. 여설이를 희생양으로 점찍어둔 거지. 나기의 자결 소동부터 진흥봉의 대역 제안, 강정함의 호소까지 전부 다 짜여진 연극이었어. 여설은 너무 순진해서 쉽게 속아 넘어가 버렸지. 대신 시집 가기로 말이야. 이렇게 가여운 소녀에게 내가 상처를 줄 순 없었어. 난 총이와 붓을 꺼내 글을 썼어. 여설이를 괴롭히지 마세요. 강가에서 10년이나 돌봐주셨으니 아버지의 은혜는 다 갚은 셈입니다. 혼인 약속은 오늘로 어떤 일로 하죠? 여설이 때문이 아니더라도 난 파혼할 생각이었어. 10년 전 아버지가 강 어르신을 구한 후 난 줄곧 강가에 얹어 살았지. 3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사람들의 인심은 변했어. 강가 사람들은 날 멀리했지. 그들의 인내심도 이미 바닥났다는 거 알아? 가문의 명성에 금이 갈까봐 참아온 것뿐이지. 이제 떠날 때가 됐어. 내가 쓴 쪽지를 본 강정아는 내심 쾌재를 불렀어. 전부터 날 쫓고 싶어 했거든. 하지만 은혜를 입은 게 있어서 왜 가시 박힌 듯 껄끄러웠을 거야. 그런데 내가 먼저 떠난다니 그에겐 최고의 소식이었지. 뜻밖에도 진흥봉이 간곡하게 말했어. 진아, 그게 무슨 소리니? 어르신이 정한 약속인데 우리가 어떻게 거역하겠니? 만약 어르신이 돌아오셔서 약속을 어긴 걸 아시면 우린 감당하기 힘들단다. 우리 보살핌에 고맙다며 여설이와 혼인하렴. 그럼 우린 진짜 가족이야. 눈치 빠른 친척들은 진흥봉의 속셈을 알아챘어. 여설이를 나에게 시집 보내 인생을 망치려는 거였지. 딸나기의 경쟁자를 업애려고. 여설은 기품도 뛰어나고 미모도 절세가인이었어. 소문난 미인이었으니까 많은 자제들이 그녀를 탐냈지. 그녀가 명문가로 가거나 강자의 처첩이 된다면 나기에게 큰 위협이 될 거야.
그래서 지금 패물인 나에게 시집 보내서 후환을 업애려는 거지. 정말 독하디 독했어. 난 모든 걸 꿰뚫어보고 눈물 흘리는 여서를 보며 한숨을 내쉬었어. 속으로 생각했지. 오늘 한번 도와준다 해도 내가 떠나고 나면 그녀는 지름봉을 못 벗어날 거야. 그렇게 되면 그녀의 운명은 덩어리랑 사는 것보다 비참하겠지. 그간 여설이만이 내게 친절했어. 아버지가 돌아가신 해 난 너무 슬픈 나머지 크게 알아두었지. 이래 밤낮이 누워있을 때 강가 사람들은 외면했지만 여설이 곁을 지키며 간호해줬어. 덕분에 고비를 넘겼지. 이렇게 순수하고 착한 여자를 차마 두고 갈 순 없었어. 이 지옥 같은 곳에 둘 순 없지. 고민 끝에 진흥봉에게 좋다고 썼어. 진흥봉은 미소를 지으며 다정하게 말했어. 여설아, 가서 방진이 옵치수 좀 재렴. 한 달 뒤에 바로 혼례 올리자. 서둘러 혼례를 치르려는 속셈이지. 딴 말 나오기 전에 말이야. 여설은 눈물을 닦고 퉁퉁 부은 눈으로 다가왔어. 나를 따라와요. 할 말이 좀 있어요. 난 여설을 따라 방으로 갔어. 방이라고 하지만 하녀 방보다 조금 나은 수준에 아주 초라했지. 여설은 화장대 서랍을 열었어. 구석에서 깊이 숨겨둔 작은 주머니를 꺼냈다. 그 안에는 크고 작은 은조각들이 들어있었다. 덩어리야. 수락하지 말았어야지. 그들은 내가 나랑 결혼하길 진심으로 바라는 게 아니야. 배은망덕하다는 소리를 듣기 싫어서일 뿐이야. 내 여동생이 장현종에 들어가면 그들은 널 구박하며 온갖 방법으로 널 쫓아낼 거야. 나는 살며시 미소 지었다. 그가 바보는 아니지 않나? 강여설은 돈주머니를 내 손바닥에 쥐어주었다. 다정한 목소리로 이 돈을 가지고 강씨 저택을 떠나 유성성은 떠나렴. 너까지 나처럼 살게 하고 싶지 않아. 나는 쪽지 한 장을 적었다. 어느? 강여설의 입가에 씁쓸함이 번졌다. 여기는 내 집이야. 그들이 나를 아무리 구박해도 난 떠날 수 없어. 갑자기 하녀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비단을 가지러 창고로 향하는 모양이었다. 그녀는 긴장하며 말했다. 어서 가. 망설이지 말고. 밖에 나가면 낯선 사람을 함부로 믿지 마. 그들이 주는 음식도 먹지 말고 물도 함부로 마시지 마. 그리고 아무한테나 대꾸하지 말고 내가 벙어리인 걸 알게 되면 사람들이 널 괴롭힐 거야. 알았지? 말을 이어가던 그녀의 목소리에 울음 섞인 기운이 감돌았다. 눈가에 이슬이 맺혔다. 나는 다가가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앞으로는 서방님이라 불러야지. 강여설이 갑자기 고개를 들었다. 붉어진 두 눈이 휘둥그레졌다. 방금 말했어? 너 벙어리가 아니었어? 나는 짓궂게 웃으며 대답했다. 내가 벙어리라고 말한 적 있었나? 강여설의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졌다. 너 벙어리인 척했던 거야? 도대체 왜? 나는 뒷짐을 진 채 조용히 창밖의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때 맑았던 하늘에서 천지를 진동시키는 천둥 소리가 두 번 울려 퍼졌다. 강씨 저택 사람들 모두가 깜짝 놀랐다. 모두 밖으로 나와 하늘을 살폈다. 강여설도 갑작스러운 천둥 소리에 몸을 떨었다. 마른 하늘에 웬 날벼락이지? 라며 중얼거렸다. 3년 전 그 천둥 소리와 똑같아. 나는 진지한 표정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방금 내 목소리가 씨앗의 기운을 흘렸고 그것이 하늘의 분노를 불렀다는 것을. 강여설은 내 표정에 서린 슬픔을 보고 부드럽게 말했다. 알았어. 그만할게. 더는 묻지 않을게. 짐 챙겨서 빨리 떠나. 진이가 내가 벙어리인 척한 걸 알면 또 의심하고 괴롭힐 거야. 나는 몸을 돌려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안 떠나. 남아서 너랑 결혼할 거야. 이제부터 널 지켜줄게. 강여설의 예쁜 얼굴이 순식간에 붉어졌다. 이유 없이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당황하며 손을 뺐다. 큰 소리 치지 마. 내 형크는 나보다도 못하잖아. 나는 웃음으로 답을 대신했다. 오늘이 바로 18년의 마지막 날이다. 나는 곧 황골탈퇴의 변화를 맞이할 것이다. 나는 조용히 강여설을 응시하며 자신있게 말했다. 나를 믿어줘. 강여설은 내 차분하고 단호한 눈빛을 마주하자 마음속에 따뜻한 기운이 솟구쳤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누군가 자기를 지켜주겠다고 한 건 처음이었다. 한참을 고민하던 그녀는 다시 돈주머니를 내 손에 쥐어주었다. 볼에 수줍은 홍조를 띤 채 이걸 나를 데려갈 예불로 삼아줘. 그 말을 듣자 내 마음속에 헤어날 수 없는 묘한 감정이 소용돌이쳤다. 생각지도 못했다. 어느 날 한 소녀가 전 재산을 내놓으며 자신을 아내로 맞이할 예물로 써달라고 할 줄은 뭘 멍하니 서 있어? 강여설은 작은 손을 뻗어 내 옷 외무새를 부드럽게 정리해 주었다. 다정하게 말했다.
방 아저씨는 평생 가난하셨어. 내게 넘겨준 재산도 없으니 이 돈이 되게 도움이 되길 바라. 그 말을 듣고 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녀의 가느다란 허리를 끌어당겨 손에 꽉 안았다. 강여설은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개졌다. 늦가을의 홍시처럼 말이다. 머릿속이 하얘졌고 몸도 굳어서 움직일 수 없었다. 그저 내 품에 안긴 채 가만히 있었다. 한참 뒤에야 정신을 차린 그녀는 당황하며 품에서 벗어났다. 나는 빨래 널러 갈게. 도망치듯 멀어지는 뒷모습을 보며 나는 돈주머니를 탁자 위에 올려두었다. 그리고 미소 지었다. 강여설, 성대하게 널 아내로 맞이할게. 그 시각 진흥봉의 침실안. 이모, 어떻게 6살 사촌 동생을 방진 같은 쓰레기에게 시집 보낼 수 있어요? 강씨 저택에 10년째 머물던 육정이 진흥봉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초조함이 가득했다. 제발 그 결정을 거두어 주세요. 사촌 동생을 제게 주십시오. 육정은 진흥봉의 조카로 영리하고 수완이 좋았다. 게다가 삼품 연근을 가진 천재였다. 그래서 진흥봉은 어릴 때부터 그를 데려와 키웠다. 그는 기대에 부응하여 고작 20세에 연기 5성의 경지에 올랐다. 덕분에 진흥봉은 친정 식구들 앞에서 어깨를 으쓱할 수 있었다. 유일한 골칫덩이는 육정이 강여설을 몹시 좋아하며 그녀를 자신의 여자로 여긴다는 것이었다. 육정아, 다른 건 다 들어줄 수 있지만 이번 일만큼은 절대 안 된다. 하지만 육정의 울분 섞인 표정을 보자 그녀도 결국 마음이 약해졌다. 그녀가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난 그들의 혼례를 방해하지 말라고 했지. 혼례 후에 내가 손을 못 쓴다고는 안 했다. 만약 방진이 불의의 사고로 죽는다면 그때 내가 강여설을 맞이해도 되지 않겠니? 육정은 깨달음을 얻은 듯 깊은 기색을 내비쳤다. 알겠습니다. 감사해요, 용. 제가 가서 혼례 준비를 돕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치르도록 하죠. 진흥봉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래. 내일 일찍 일어나는 거 잊지 마라. 이모랑 같이 공측탑에 가야지. 내 연금 등급을 재측정하러 말이다. 알겠습니다. 육정은 인사를 올리고 웃음을 지으며 방을 나섰다. 하지만 방을 나서자마자 얼굴에 웃음기는 서서히 사라졌고 서늘한 도끼가 서렸다. 늙은 여우 같은 노인네. 내일 재측정해서 더 높은 등급의 연금이 나오면 강씨 가문 사람들 앞에서 반드시 강여설을 뺏어오고 말 테다. 다음 날 새벽 강씨 저택 서쪽 별채의 허름한 방. 나는 방 안을 서성었다. 수시로 창밖의 하늘을 살피더라. 눈에는 붉은 실핏줄이 가득했다. 마음이 몹시 떨렸다. 이날을 18년 동안 기다려왔다. 내가 담력이 꽤 세다고 생각했다. 감정에 휘두르지 않을 줄 알았다. 씨앗이 싹 트는 걸 덤덤히 맞이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막상 그날이 닥치니 한숨도 잘 수 없었다. 가슴이 두근거려 견딜 수 없었다. 바로 그때 눈부신 빛 한 줄기가 구름을 뚫고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거의 동시에 귓가에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다. 마치 단단한 껍질이 갈라지는 듯한 소리였다. 씨앗이 싹을 틔웠다. 새싹이 땅을 뚫고 솟아났다. 그 등장은 지구의 존재를 깨운 듯했다. 하늘을 가르는 되전이 쏟아지며 그것을 다시 땅 밑으로 누르려 했다. 새싹이 천천히 잎을 틔우더니 몰아치는 외전을 가볍게 흡수했다. 씨앗 하나가 천지를 삼키는 것을 보았다. 외전을 양분 삼아 끝이 보이지 않는 거목으로 자라났다. 외전도 성장을 막지 못함을 깨닫고 점차 잦아들었다. 폐하고수에서 초록빛이 흩날리더니 내 몸속으로 서서히 스며들었다. 단전 안에 연근 하나가 잉태되었다. 연근, 나에게 연근이 생겼어. 18년을 기다린 탈퇴왕골이 드디어왔다. 한참 뒤 감정을 추스르고 이 연근을 자세히 살폈다. 그러자 가는 멍해질 수밖에 없었다. 투명한 색. 내 연근은 투명했다. 아무런 색깔이 없었다. 감나기의 연근은 짙은 푸른색이었다. 그것은 요품 연근을 의미했다. 전설 속 최고는 하얀색 연근으로 국품을 상징했다. 하지만 투명한 연근은 듣도 보도 못했다. 측정소에 가서 확인해 봐야겠다. 머리를 극적이며 생각했다. 이런 투명한 연근이 과연 어느 정도 등급일지 바로 그때 갑자기 발견했다. 무성한 태어신 나무 가지마다 거대한 투명 열매들이 맺혀 있었다. 가장 낮게 매달린 열매 안에는 모공 비급 하나가 봉인되어 있었다. 현급 고등 신버 신명경 비급에 적힌 글자를 확인하고 나는 깜짝 놀랐다. 유선승의 세도가인 강가주차 가문 비급이 황급 중등 검법뿐인데 현급 고등 비급이라면 천하를 뒤흔들기에 충분했다. 숨을 죽이고 뼈올라 열매를 따려 했지만
우형의 힘이 나를 바닥으로 눌렀다. 머릿속에 한 줄기 정보가 떠올랐다. 뇌날의 열매는 축기경부터 가능하다. 이어 눈앞에 어둠이 서서히 걷히고 내가 살던 그 추한 방으로 돌아왔다. 나는 지체하지 않고 당보를 떠나 측정탑으로 향했다. 아직 이른 아침이라 측정탑은 문을 열기 전이었다. 탑 앞에는 측정하려는 소년 소녀들이 있었다. 정아, 오늘 재측정 때 절대 긴장하지 마라. 탑주님이 지난번에 내가 긴장해서 결과가 낮게 나왔다고 하셨잖니. 지능봉이 육정을 데리고 측정탑 앞에서 계문을 기다리고 있었다. 원래 넌 최소 3품 상등인데 긴장하는 바람에 3품 중등으로 나왔지. 그 한 등급 차이 때문에 강가에서 자원을 더 따내지 못했다. 육정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자원은 강나기에게 집중되었고 나머지는 제 눈에 따라 분배되었다. 강나에는 3품 연근이 수두룩했다. 남들보다 한 등급 낮으니 받는 자원의 차이가 컸다. 그래서 이번 재측정에서 그는 진짜 실력을 증명해야 했다. 내가 3품 상등으로 나오기만 하면 이모가 어떻게든 강가 사람들을 설득해 예의적으로 강씨검법을 배우게 해주마. 그 말에 육정은 몹시 흥분했다. 강씨검법은 황급 중등 무공으로 유선섬에서 손꼽히는 강력한 무공이었다. 강가 핵심, 혈종만이 접할 수 있었다. 강가에서 10년간 눈치만 보며 살았는데 드디어 핵심 무공을 만질 기회가 온 것이다. 흠보다던 중 견눈질로 낯익은 인형을 발견했다. 그는 왜하하며 물었다. 밤짓, 내가 여기 웬일이야? 종이 한 장을 내밀었다. 너랑 똑같아. 실력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기 전까지 계속 덩어리 행세를 할 생각이었다. 불필요한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서다. 나랑 똑같다고? 하하. 육정은 고개를 저으며 경멸 어린 눈빛을 보냈다. 이전에도 수없이 측정을 받았지만 그때마다 연근 없음으로 나왔었지. 그는 내 어깨를 툭 치며 비아냥거렸다. 연근은 타고나는 법이야.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거지. 평범하게 평생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아. 가질 수 없는 걸 왜 쫓으려 해? 그때 문이 열렸다. 탑주는 나른해 보이는 노인이었다. 그는 소매를 휘저으며 말했다. 늘 하던 방식대로 한다. 자질 오수자는 무공포상을 받을 것이다. 다들 무덤덤한 반응이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유일하게 보상을 받은 건 건나기뿐이었으니까. 육정은 자신감에 넘쳐서 나를 쓱 쳐다보더니 비웃듯 말했다. 이따가 내 진짜 연근 등급 보고 놀라지나 마라. 그는 이번에 3품 상등을 받을 자신이 있었다. 그렇게만 되면 강가에서의 지위가 더 높아질 것이고 강역서를 차지하기도 훨씬 쉬워질 터였다. 나는 어깨를 으쓱하며 종이에 한 문장을 적었다. 어디 한번 지켜보지. 탑주의 명령이 떨어지자 사람들이 동시에 탑 안측정실로 들어갔다. 나는 벌써 네 번째 방문이었다. 성문을 닫고 나니 긴장된 마음으로 밀실 중앙을 바라봤다. 공중에 떠있는 수정자 하나. 그 외엔 9가지 색깔의 눈금이 있었다. 1품에서 9품까지의 등급을 나타낸다. 손바닥을 그 위에 올리며 무자의 연근이 수정자의 해당 색깔을 자극하여 연근 등급을 표시해준다. 이 측정은 매우 정밀하여 단 한 번의 오류도 없었다. 나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수정자 앞으로 다가갔다. 손바닥을 그 위에 올린 찰나 수정자가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다. 파동 하나가 밑바닥부터 솟구치더니 적색 눈금까지 올라갔다. 그러더니 멈추지 않고 등왕색까지 치솟았다. 불안하던 마음이 조금 모였다. 파동은 곧 황색 눈금을 돌파했고 맹렬한 기세로 녹색 눈금까지 들이쳤다. 심장 박동이 빨라졌다. 녹색은 사품 연근을 의미했다. 이미 육전의 등급을 넘어선 것이다. 유선성 전체에서도 보기 드문 훌륭한 연근이었다. 하지만 파동은 멈출 기미가 없었다. 청색, 남색.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심장이 격렬하게 요동쳤다. 욕품 연근. 강나기와 같은 등급에 도달한 것이다. 하지만 파동은 여전히 멈추지 않았다. 자색 7품, 흑색 8품.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다. 입안이 바짝바짝 말라왔다. 내가 무려 8품이라니 유선성의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 그런데도 측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파동은 단숨에 최고 눈금까지 치달았다. 백세, 내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다. 억누를 수 없는 광희가 눈에 서렸다. 전무후무한 구품 연근을 얻은 것이다. 이것은 전설 속의 등급이었다. 그런데 그 파동이 여전히 멈추지 않고 다시 위로 솟구쳐 올랐다. 수정자 끝부분은 텅 빈 공간이었고 더 이상의 눈금도 없었다.
그럼에도 파동은 계속 상승하더니 결국 순식간에 눈금자를 벗어나 밀실 밖으로 날아가 버렸다. 나는 어리둥절해졌다. 이게 도대체 무슨 연근이란 말인가? 파동이 수정자를 뚫고 나간 그 순간 옆방의 입정은 수정자를 보며 파동의 속도가 점점 느려지는 것을 보았다. 담벼락을 기른 달팽이처럼 힘겹게 오르더니 선풍 중등과 상등의 경계에서 멈췄다. 그의 안색이 험악하게 변했다. 올라가라. 제발 좀 더 올라가란 말이야. 빌어먹을 육정이 수정 연못을 세게 내리쳤다. 분노 섞인 포효가 터졌다. 그는 자신이 선풍 상등에 도달해 확실히 성공한 줄 알았다. 결과는 아주 미세한 차이로 부족했다. 이 한 끗 차이가 강씨 가문의 자원을 놓치게 했고 진흥봉이 약속한 강씨 건법도 멀어지게 했다. 바로 그때였다. 내가 테스트하던 수정 연못에서 나온 파동이 그의 밀실 옆을 스쳐 지나갔다. 강력한 충격의 기세가 육정의 수정 연못 속 파동을 건드렸다. 멈췄던 수치가 다시 오르기 시작하더니 단숨에 뚫고 올라갔다. 초록, 청색, 파랑, 보라, 검은색 눈금을 결국 천천히 기어 올라가 하얀색 눈금에서 멈췄다. 빛이 반짝이기 시작하더니 점점 더 강렬하게 빛났다. 탑주는 대나무 의자에 누워 한 손에는 붓을, 다른 손엔 명보를 나른하게 들고 있었다. 이때 3번 밀실의 돌문이 먼저 밝아졌다. 희미한 붉은 빛이 흘러나왔다. 그는 명보에서 3번을 찾아 무심하게 말했다. 3번 밀실, 지시 가문 연애 주정정. 일품 하등연근, 이어서 다른 밀실들도 속속 밝아졌다. 7번 밀실, 강씨 상우 소동주 왕동, 일품 상등연근, 1번 밀실, 정가부 소보주 정상초, 일품 하등, 밀실 성적을 차례로 기록하던 탑주가 고개를 가로저었다. 예휴, 류선수는 갈수록 형편없구먼. 그나마 최근에 요품 연근인 강나기가 나타나지 않았다며 류선선의 측정탑은 진작 폐쇄됐을 거다. 갑자기 육정의 밀실에서 운틈 사이로 백광이 뿜어져 나왔다. 탑주는 눈을 비비며 멍한 표정을 지었다. 하얀 수정 측정기의 하얀 눈금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며 우당탕 소리가 났다. 그는 벌떡 일어났다. 뿜어낸 기운에 의자가 멀리 날아갔다. 늙은 얼굴에 충격이 가득 서렸다. 구품이 나타났다. 날이 끝나기 무섭게 백광이 급격히 강해졌다. 눈부신 태양처럼 빛을 내뿜으며 측정탑 전체를 하얗게 물들였다. 측정탑도 이 빛을 누르지 못하고 거대한 백색 광선이 되어 하늘로 솟구쳐 올랐다. 구말리 구름층을 뚫어버렸다. 강씨 가문 강나기가 수련을 마쳤다. 주변에 연기가 맴돌고 두 눈은 생기가 넘쳤다. 옆에 있던 강정함이 자랑스러워했다. 나기야, 연기 9층을 돌파했구나. 이 나이에 우리 류선성에서 전례 없는 일이다. 강나기의 얼굴에 자부심이 서렸다. 요품 연근이니 수련이 빠른 건 당연하죠. 장현종에 들어가서 황극 중등이나 황극 고등 신법을 얻으면 수련이 더 빨라질 거예요. 바로 그때 그녀의 시야에 하얀 광주기가 포착됐다. 깜짝 놀라며 말했다. 아버지, 저게 뭐죠? 강정함이 고개를 들어보더니 안색이 급변했다. 측정탑에서 나온 하얀 광주기다. 설마 구품 연근이 나타난 건가? 강나기는 믿기지 않는 듯 광선을 보며 자신도 모르게 입술을 꽉 깨물었다. 오만한 그녀로선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류선성에 자신보다 뛰어난 연근이 있다니. 사라지는 빛을 보며 그녀는 이를 악물고 들고 있던 검을 버린 채 측정탑으로 달려갔다. 그게 누구인지 꼭 확인해야겠어. 그와 동시에 수많은 무인이 측정탑으로 몰려들었다. 수백 년 만에 기경을 보기 위해서였다. 측정탑 안은 이미 난리가 났다. 측정하던 무인들이 밖으로 뛰쳐나와 육정의 밀실 앞에 모였다. 경악을 금치 못하는 모습이었다. 탑주는 미친 사람처럼 중얼거림을 멈추지 못했다. 심하다. 내가 신화를 목격했어. 내 생전에 전설의 구품 연근을 보다니 우리 청기가 각주님과 똑같은 연근이다. 주먹을 꼭 쥔 소년이 질투하며 물었다. 탑주님, 구품이 꼭 가장 강한 건가요? 탑주가 그를 쏘아붙였다. 당연히 구품이 최고지. 뭔가 생각난 듯 그가 뜸을 들이며 확신 없는 말투로 덧붙였다. 구품을 넘어서는 연근이 있긴 하다. 무극 연근이라 불리는 전설인데 형체도 없고 투명한 색이지. 구품보다 수백 배는 강하지만 그건 신화 속에나 존재할 뿐 현실엔 존재하지 않는다. 왜? 내가 무극 연극이라도 될 줄 알았냐? 그 말에 소년의 안색이 씁쓸해졌다. 단 한 번의 재능 측정으로 미래의 신분이 결정됐다. 누구는 하늘의 용이고 누구는 땅 위의 괴미라니.
절망적일 만큼 잔혹한 격차였다. 옆 밀실에 있던 나도 당연히 이 소동을 감지했다. 설마 육정이 꾸풍연극이라고 생각에 잠겨 있을 때 문득 내 수정 측정기가 다시 반응하는 걸 발견했다. 측정기에서 푸른 빛 덩어리가 튀어나와 내 앞에 떨어졌다. 빛이 사라지다 공법 두 권이 나타났다. 이건 나한테 주는 보상인가? 나는 기쁜 마음에 얼른 주워 자세히 살펴보았다. 한 권은 청풍진경이라는 황급 고등 신법이었고 다른 한 권은 칠송검결이라는 황급 고등 공법이었다. 내 등급이 대체 뭐길래 이렇게 높은 보상을 주는 거지? 나는 대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육품 연근인 강나기도 황급 하등 신법 한 권뿐이었는데 이유가 무엇이든 이 두 권의 공법과 투명한 연근이 있다면 순식간에 실력이 급성장할 것이다. 나는 공법을 챙겨 돌문을 열었다. 거대한 소리에 구경꾼들의 시선이 쏠렸다. 에이, 당신이었잖아. 깜짝이야. 육정이 나오던 줄 알았네. 당신은 이번에도 연근이 없는 모양이네. 휴, 벽 하나 차이인데 한 명은 희대의 구품이고 한 명은 연근도 없다니 격차가 어마어마하구먼. 나는 눈살을 찌푸렸다. 말다툼이라도 하고 싶었지만 생각해보니 그럴 필요가 없었다. 황급 고등 공법 두 권은 몰래 수련하며 실력을 키우는 계상책이다. 지금 난 기댈 곳이 없으니 내 실력이 드러나면 오히려 큰 화를 당할 수 있다. 그때였다. 강나기와 강정함이 달려왔다. 나를 보더니 당신, 너도 여기 있었어? 어떻게 된 거야? 강나기가 입술을 꽉 깨물고 다급하게 물었다. 나는 덤덤하게 종이에 적었다. 육정이 구풍연근으로 판명됐어. 뭐라고? 강나기의 안색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비틀거렸다. 말도 안 돼. 그럴 리 없어. 정말 구품이 나타나다니. 그게 우리 집에 얹어 살던 육정이라니. 이때 강정함을 본 탑주가 얼굴 가득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강형, 정말 축하하오. 강정함은 몸 둘팔을 놀랐다. 탑주는 평소 누구에게도 냉정했는데 성주에게만 겨우 미소를 보였지. 그런 분이 이토록 친절하게 강형이라 부르며 대하니 온몸이 붕뜨는 기분이었다. 마치 구름 위를 걷는 듯했다. 이어 유천성 제1의 강자이자 성주 역계풍도 폭언을 하며 다가왔다. 강다주님, 정말 축하하오. 강씨 가문의 쟁룡이 납구려. 억지 미소를 짓는 역계풍을 보며 강정함은 더욱 꿈만 같았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비싼 선물을 들고 그를 찾아갔을 땐 운전박대를 당했었다. 상대조차 해주지 않았는데 이제는 부러운 석인 태도로 먼저 다가와 호의를 베풀다니 마치 하룻밤 사이에 무명이었던 몰락한 가문이 유천성에서 가장 잘 나가는 제1의 가문이 된 듯했다. 강정함은 한참 동안 멍하더니 겨우 정신을 차렸다. 이 모든 게 육정의 공임을 깨달았다. 진흥봉이 의기양양하게 다가왔다. 여보, 제가 반대를 무릅쓰고 정아를 데려와 키우자고 했을 때 당신이 뭐라고 했었죠? 그 말에 강정함은 몹시 부끄러워졌다. 당시 그는 극구 반대했었다. 가문의 재원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진흥봉이 고집을 부리자 어쩔 수 없이 허락했던 것이다. 육정이 이렇게까지 출세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내가 정말 눈이 멀었었어. 복덕리 부인 덕분에 우리 가문이 정아를 얻었구려. 이런 미래에 절대 고수를 말이오. 강정함은 진흥봉을 껴안으며 만감이 교차했다. 진흥봉은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그 청산성의 팔품 천재 말이에요. 듣기로는 천기각에 들어간 뒤에 나중에 부각주까지 됐다면서요? 우리 정아는 무려 구품 천재예요. 천기각에서 당장 데리러 올거려. 이제 강씨 가문은 정아 덕분에 승승장구할 일만 남았죠. 잠시 후 육정이 마침내 성문을 열고 당당한 모습으로 걸어 나왔다. 그는 강정함 앞으로 다가와 무릎을 꿇고 키워주신 은혜에 감사했다. 정아가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구풍연근을 증명해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부러워했다. 강정함이라니 도대체 운이 얼마나 좋길래 저런 천재를. 강정함은 감히 가만히 있지 못하고 서둘러 그를 부축해 일으켰다. 이러지 말거라. 정아, 넌 이제 구풍 천재야. 이백부가 어찌 널 저를 받겠니? 어서 일어나라. 육정의 기분은 그 어느 때보다 상쾌했다. 예전에는 강정함 앞에서 늘 말과 행동을 조심하며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꾸지람을 듣기 일쑤였는데 지금 그는 자신을 신처럼 공경하고 있다. 늘 밑바닥 인생을 살아온 그에게 마치 구말리 하늘 위로 솟구쳐 올라 천하를 굽어보는 듯한 무적의 기분을 선사했다. 그런데 견눈질로 보니 그의 눈에 나의 그림자가 비쳤다.
그때 나는 소매 속에 두 손을 넣은 채 전혀 경외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이것이 그를 매우 불쾌하게 만들었다. 쓸모없는 벙어리 주제에 감히 왜 나에게 굴복하지 않은 거지? 방진, 넌 불만인가? 그가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호통쳤다. 나는 고개를 돌려 그를 보았고 무표정하게 수신호로 대답했다. 내가 감히 이 광경을 볼 자격이 있나? 육정은 경멸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는 몸을 돌려 강정왕을 향하더니 정중하게 허리를 굽혀 절하며 말했다. 강 백부님, 저에게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조카, 말해보게. 굳이 이런 예의를 차릴 필요 없네. 육정은 나를 힐끗 쳐다보고는 입가에 미소를 띠며 말했다. 저는 여설 동생과 소꿉친구 사이입니다. 그녀가 폐물 같은 자의 아내가 되는 건 차마 못 보겠습니다. 강여설을 저에게 시집 보내주십시오. 오직 저만이 그녀를 행복하게 해주고 미래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강징은 조금 난처한 기색이었다. 그는 이미 여설을 나에게 허락했기 때문이다. 이제 와서 말을 바꿔 여설을 제가 시킨다면 시계를 저버리는 일이 되지 않겠는가. 하지만 육정은 강가의 앞날을 책임질 천재였다. 만약 그를 잃게 된다면 강징원은 강가의 대역죄인이 될 터였다. 약속을 어기는 신의 없는 행동보다 대역죄인이 되는 것을 더 견디기 힘들었다. 그가 결단을 내리려던 찰나 내가 붓을 들었었다. 강 백부님, 여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지는 실력에 달린 것이지 입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저는 육정과 한판 겨루고 싶습니다. 강정화는 그 글을 보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만약 내가 패배하여 스스로 물러나게 된다면 시기를 저버렸다는 오명을 쓰지 않아도 되고 육정도 원하는 대로 여설과 결혼할 수 있으니 그야말로 일거양득이었다. 육정은 하하하 크게 웃으며 말했다. 영큰조차 없는 패물 주제에 감히 국풍연근인 나에게 도전하다니. 하하하 좋다. 함께 잘한 청을 생각해서 너에게 국풍연근의 위력을 체험해 볼 기회를 주마. 그 말을 듣고 강정함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너희에게 3일의 시간을 주겠다. 누구든 경지를 돌파하는 자에게 여설과 결혼할 자격을 주겠다. 어떠냐? 내가 붓을 휘둘러 썼다. 초타 유경은 자신만만하게 웃었다. 겨우 한 단계라니. 백부님, 제 구품 연근을 얕보셨군요. 3일의 뒤를 기대하십시오. 그때 화려한 옷을 입은 노인이 손을 모으고 무조들 사이에서 걸어 나왔다. 육공자님, 저는 진짱생이라고 합니다. 그 이름을 듣자 사람들의 술렁임이 일었다. 진짱생, 유선성 최고의 연단 가문 수장이었다.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연기의 비법으로 주변 도시의 모든 연기앱 시장을 독점한 인물이다. 연기앱은 연기경 수련을 돕는 유일한 영학이었다. 그의 등장에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육정도 그를 알아보고 의아해하며 물었다. 진가주님, 무슨 일이십니까? 진정상은 미소를 지으며 비단 상자 하나를 받쳐들었다. 안에는 10개의 작은 옷병이 정렬되어 있었는데 그 안에서 영롱한 빛이 감돌았다. 바로 그 유명한 연기액이었다. 진가에서 육공자님의 구폭연금 판정을 축하하며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방금 정제한 연기액 10병을 선물로 드리지요. 3일 뒤 공작께서 위인을 얻길 바랍니다. 많은 이들이 탐욕스럽게 연기액을 바라보았다. 이것은 한 병만으로도 가치가 어마어마해 일반적인 가정은 엄두도 못 낼 물건이었다. 그런데 10병이나 한꺼번에 주다니 정말 파격적인 대우였다. 나는 눈을 가늘게 떴다. 진가가 노골적으로 육정의 편을 드는 모양새였다. 내 시선을 느꼈는지 진짱생은 기세등등하게 오히려 나를 비웃으며 말했다. 또한 오늘부터 우리 진가의 모든 상점은 방진에게 일체의 연기액을 팔지 않겠습니다. 내 눈빛이 완전히 차갑게 식었다. 붓을 휘둘러 썼다. 후회하지 않길 바란다. 진짱생이 조롱 석잉투로 말했다. 내가 후회한다고? 너 같은 패물을 버리고 육공자님을 선택한 걸 후회할 리가 있나? 현장은 비웃음 소리로 가득 찼다. 나는 의미심장하게 진짱생을 한 번 쳐다보고는 묵묵히 자리를 떠났다. 소동이 끝나자 사람들도 하나둘 흩어졌다. 강가 저택의 방으로 돌아온 나는 즉시 문을 걸어 잠그고 청풍진경을 펼쳐 정록하기 시작했다. 폐허 고수의 세례를 받아 몸이 정화된 덕분이었을까? 꽤 난해한 황급 고등 신법이었지만 술술 이해되기 시작했다. 곧이어 눈에 보이지 않는 연기들이 사방팔방에서 몰려와 내 단전 속으로 스며들었다. 그것은 곧 순수한 영역으로 변했다. 나는 지칠 줄 모르고 무아지경으로 수련에 몰두했다. 새벽에 첫 햇살이 비칠 때쯤 나는 서서히 눈을 떴다. 얼굴에는 기쁨의 미소가 번졌다.
하룻밤 사이의 수련으로 이미 연기 2층을 성공적으로 돌파했다. 하지만 연기 2층만으로는 부족하다. 나 자신을 보호하고 여서를 지키려면 더 강해져야만 한다. 나는 수련을 이어가려 했지만 연기를 흡수하는 속도가 현저히 느려졌다. 연기경은 경지가 오를수록 수련이 더디다. 연기액의 도움이 절실해졌다. 하지만 연기액은 너무 비쌌고 진장생은 내게 팔지 않겠다고 했다. 생각에 잠기자 미간이 찌푸려졌다. 그때 문득 머릿속을 스치는 것이 있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말씀하시길 10년 동안 몸에 지니셨던 작은 상자를 무덤 앞에 묻어두라고 하셨다. 씨앗이 싹트기 전까진 절대 파내지 말라셨는데 혹시 그 안에 수련 자원이 들어있진 않을까? 바로 그때 옆마당에서 여설의 애처로운 목소리가 들렸다. 숙모, 이건 이번 달에 받은 수련 자원이에요. 제발 가져가지 마세요. 진흥봉이 두 하녀를 거느리고 여설을 구석으로 몰아붙이고 있었다. 하녀들이 그녀의 손을 엄부르자 진흥봉이 그녀의 품에서 연기액을 빼앗았다. 그녀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모를 줄 알았니? 이걸 방진 그 폐물에게 주려고 했던 거지? 진흥봉은 연기액을 바닥에 내팽개쳤다. 귀한 연기액이 바닥에 쏟아졌고 흙먼지와 뒤섞여버렸다. 여설은 하녀들을 뿌리치고 달려가 바닥에 엎드려 젖은 흙을 쥐어짜며 영액을 조금이라도 건지려 애썼다. 하지만 이미 흙과 뒤섞여버린 영액은 더 이상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평소 성격이 차분하고 담담하던 그녀도 화가 나 눈물을 흘렸다. 방진 씨는 이미 충분히 가련한 사람이에요. 왜 이렇게까지 괴롭히는 건가요? 진흥봉은 아무렇지 않게 손을 털려 말했다. 누가 괴롭혔다는 거니? 연기액은 우리 강가의 것이야. 자존심이 있다면 스스로 구해야지. 여자에게 몰래 얻어먹다니. 우리 강가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나가는 거지들도 비웃을 거다. 가자. 그녀는 허리를 흔들며 만족스러운 듯 자리를 떠났다. 여설은 무력하게 바닥에 주저앉아 무릎을 끌어안은 채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때 한 손이 그녀의 등에다 부드럽게 다독여 주었다. 고개를 돌려보니 나인 것을 보고 더 자책하며 흐느끼며 미안하다고 했다. 소진아, 난 정말 무능해.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그랬으면 진이에게 안 들켰을 텐데. 나는 그의 가냘픈 등을 가볍게 토닥였다. 바보야. 고마워 죽겠는데 어떻게 널 탓하겠어. 걱정 마. 연기액은 내가 알아서 할게. 얼른 가서 쉬어. 내 소식 기다리고. 국 나는 강부를 떠나 교회 묘지에 도착했다. 아버지, 불효자가 찾아왔습니다. 무덤 앞에 무릎 꿇고 종리돈을 많이 태웠다. 국 나는 강부를 떠나 교회 묘지에 도착했다. 아버지, 불효자가 찾아왔습니다. 무덤 앞에 무릎 꿇고 종리돈과 양초를 많이 태웠다. 아버지와 함께한 세월이 떠올랐다. 아버지는 과묵하셨고 술을 좋아하셨다. 취하면 하늘을 보며 욕하셨다. 불공평함을 토해내듯 맨정신엔 달을 보며 눈물 흘리셨다. 하지만 취하든 아니든 나를 바라보실 때는 언제나 다정하셨다. 아버지, 저 장가갑니다. 강나기가 아니라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강여설이에요. 제 짝으로 딱이라고 하셨죠. 성격도 온화하고 참한 사람이라고요. 나는 웃고 있었지만 눈물이 흘러내렸다. 살아계셨다면 분명 입이 귀에 걸리셨을 텐데 혼례를 치르고 나면 꼭 그녀를 데려올게요. 눈물을 닦아내고 미안한 마음을 담아 문제가 좀 생겼다고 했다. 아버지가 남기신 상자를 열어야 해요. 안식을 방해해서 용서해주세요. 3번 절한 뒤 괭이를 들어 비석 앞에 흙을 팠다. 무려 석자 깊이를 파자 드디어 검은 나무 상자가 나왔다. 어라? 아직 썩지 않았네. 상자를 들어 올리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이 나무 상자는 세월의 흔적이 전혀 없었다. 상자에 스위치를 돌리자 찰칵하는 소리와 함께 아버지가 15년 동안 지켜온 한 번도 열지 않았던 상자가 마침내 열렸다. 상자가 열리자 눈이 휘둥그레질 물건이 나타났다. 그것은 2개의 옷병이었다. 안에는 초록색 용액이 고요히 담겨 있었다. 이것은 중급 연기액이었다. 나는 뛸듯이 기뻤다. 이 2병의 중급 연기액은 내 급한 불을 꺼준 셈이었다. 나는 연기액을 집어들었다. 그제야 밑에 편지 한 통이 있는 걸 발견했다. 대나무 죽간도 하나 있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뜯었다. 눈에 들어온 건 아버지의 필체였다. 소진아, 내가 이 편지를 볼 때면 아비가 죽은 지 벌써 3년이 지났겠구나. 2병의 중급 연기액은 내 경지를 돌파하기 위해 남긴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밑에 죽간이란다. 아비는 자질이 평범하여 평생 수련에서도 겉핥기에 불과했고 겨우 이성 혼사가 되었을 뿐이다.
내 아들은 아비를 뛰어넘어 당당한 대혼사가 되길 바란다. 그래야 스스로를 지킬 힘이 생길 테니 마지막으로 이 목함은 내 어미가 남긴 거다. 오성 혼사가 되면 목함에 숨겨진 칸을 열 수 있다고 했지. 그걸 열지 못한 게 아비의 마지막 한이다. 부디 힘내거라. 내 눈물이 편지 위로 뚝뚝 떨어졌다. 마치 아버지가 눈앞에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는 것만 같았다. 한참 뒤에야 눈물을 닦고 정중히 편지를 챙겨 넣었다. 마음속에 파도가 일었다. 아버지가 이성 혼사였다니. 혼사는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직업이다.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다. 상상을 초월하는 영혼의 힘을 지녔으며 신묘한 영혼 신통을 부릴 뿐만 아니라 무인들이 쓰는 영단도 조제할 수 있다. 범인들이 쓰는 약과는 다르다. 수련에 필요한 단약들은 오랜 세월을 견딘 천재지보들로 만들어지는 법이다. 그런 천재지보들은 깊은 산 속에서 오랜 세월을 보내며 연기를 흡수하기도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불순물도 함께 쌓인다. 그 불순물을 제거하려면 오직 강력한 영혼의 힘을 써서 그것들을 분리해낼 수밖에 없다. 그래서 혼사란 신비로운 무궁을 지닌 고수이자 대체 불가능한 연단사이기도 하다. 유선성 제1의 가문인 진가가 최고의 연단 가문이 된 이유는 대대로 가주들이 진가의 가보를 계승하기 때문이다. 영혼의 힘을 잠시 높여주는 보물인데 그 수준은 혼사 수습생 정도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가는 유선성 최고의 호족이 되었고 그들이 발을 한번 구르면 유선성 전체가 들썩일 정도였다. 혼사의 위력이 이 정도인 것이다. 나는 주간을 펼쳤다. 그 안에는 기묘하게 뒤틀린 문자들이 가득했다. 언뜻 봐서는 글자라고 할 수도 없었고 계속 보고 있자니 어지럼증이 일었다. 태어론술 성편저자, 탈성 혼사 소요대준, 영혼이 강력한 자만이 이 글자를 알아볼 수 있다. 어리석은 자가 이를 탐하면 가볍게는 극심한 두통을 앓고 심하면 영혼이 파멸할 것이니 수행에 신중을 기하라. 그제야 깨달았다. 이 글자들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영혼으로 읽어야 한다는 것을. 내가 읽을 수 있다는 건 내 영혼이 일반인보다 강하고 혼사가 될 자격이 있다는 뜻이었다. 나는 뜰듯이 기뻐하며 서둘러 다음 내용을 읽어 내려갔다. 두통이 시작되어 더는 읽을 수 없을 때가 되어서야 멈췄다. 나는 서둘러 무덤 앞에 가부절을 틀고 방금 본 내용들을 조용히 소화했다. 청풍진경을 수련할 때처럼 방금 깨달은 내용들도 아주 쉽게 이해되었다. 반나절 만에 눈을 떴을 때 내 눈엔 기대감이 서려 있었다. 영혼을 사용하는 법을 조금 알 것 같았다. 눈앞에 중급 연기액 2병 중 한 병을 단숨에 마시고 나머지 한 병은 품속에 넣었다. 놀라운 약효의 연기액이 몸속으로 퍼지자 충만한 연기가 뿜어져 나왔다. 나는 서둘러 웅기하며 그 연기들을 탐욕스럽게 흡수했다. 잠시 후 온몸에 진동이 일었고 나는 눈을 떴다. 연기 3층에 도달했다. 중급 연기액이 이 정도 효과라니 그 외의 상급이나 최상급은 대체 어느 정도일까? 나는 무덤을 다시 잘 덮고 아버지의 묘기에 절을 한 뒤 일어나 성 안으로 향했다. 하지만 나는 강가로 돌아가지 않았다. 대신 장사가 한산한 진보각으로 갔다. 진보각은 유선선 제2의 가문인 원가의 가게였다. 원가는 진가처럼 운이 좋지 않아 영혼을 강화하는 보물이 없었다. 그래서 거친 약품만 조제할 수 있었고 장사는 진가에 비할 바가 못 됐다. 나는 미리 헐렁한 검은 로브를 갈아입고 가면을 쓴 채 가게 안으로 들어섰다. 가게를 지키던 진보가게 점주가 의자에 나른하게 누운 채 물었다. 무얼 찾으시나? 나는 고개를 저었다. 목소리를 낮게 깔고 말했다. 사러 온 게 아니오. 팔러 온 것도 아니오. 점주는 의아한 눈으로 나를 보더니 그런 귀한 보물이라도 있어서 간 좀 보러 온 거요? 점주는 그 말을 듣고 미간을 찌푸렸다. 여기는 장사하는 곳이오. 사지도 팔지도 않을 거면 왜 온 거요? 나는 품속에서 중급 연기액을 꺼내 카운터 위에 올려놓았다. 물건을 바꾸러 왔어. 점주는 미간을 찌푸리며 시선을 옮겼다. 중급 연기액에 시선이 머물자 그는 눈을 크게 떴다. 생소한 기운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는 소스라치게 놀라 의자에서 튀어올랐다. 서둘러 다가오더니 경악하며 외쳤다. 이건 설마 중급 연기액입니까? 세상에 10년 만에 다시 보는군요. 그는 격양된 목소리로 나를 우러러보며 소리쳤다. 빨리 다들 멍하니 뭐 하는 거냐? 어서 귀한 분께 차를 내오너라. 가장 좋은 차로 준비해. 나는 조금 놀랐다. 10년 전이라면 혹시 아버지가 만드셨던 걸까? 나는 무표정하게 말했다.
차는 됐어. 재료와 교환하고 싶은데 얼마나 줄 수 있어? 나는 카운터에 붓을 들어 필요한 재료들을 적어 내려갔다. 그것은 연기에게 재료들이었다. 장주는 더욱 흥분했다. 목소리에는 경외감이 가득했고 빳빳하던 허리도 절로 굽어졌다. 혹시 혼사님이십니까? 유선성 전체에서 진짱생을 제외하고는 누구도 연기액 재료를 찾지 않소. 혼사가 아니고서야 연기액을 만들 리가 없으니까 말이오. 나는 차갑게 물었다. 꼭 알아야겠소? 장주는 깜짝 놀라며 서둘러 제 입을 때렸다. 이 입이 방정입니다. 대인, 부디 용서하십시오. 이 사람이 진짜 혼사라면 목숨이 10개라도 모자랄 일이었다. 잔말 말고 얼마나 바꿔줄 수 있어? 장주가 황급히 대답했다. 시세대로라면 중급 연기액 한 병은 은자 1만 양이고 재료는 천양 정록이 한 병당 재료 10인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장주는 눈치를 살피더니 손을 비비며 덧붙였다. 만약 더 많은 연기액을 저희에게 파신다면 특별히 11인분의 재료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1만 양이라는 말에 흠칫했다. 하급 연기액은 고작 5천 양분인데 효과가 2배인 만큼 가치도 엄청났다. 금세 풀렸다. 잠시 생각하더니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점원은 쫄듯이 기뻐하며 얼른 재료 11세트를 내 앞에 가져왔다. 손을 비비며 사실은 이렇다며 내일이 유선석 연약 가문의 전시회인데 혹시 남는 연기액이 있다면 대회에서 저희에게 파실 수 있는지요? 우리 원가에 체면을 세워주십시오. 거의 애원하는 그의 표정을 보고 나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고는 곧장 진보각을 나섰다. 미행이 없는지 확인하고 골목 하나를 찾아 변장을 풀고는 여유롭게 거리로 돌아왔다. 몇 걸음 걷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비웃음 소리가 들렸다. 이게 누구신가? 육장이 기세등등하게 나를 타고 진짱생과 함께 나타났다. 나를 발견하더니 고삐를 당겨 멈췄다. 육정은 근처 진보각을 보더니 코웃음을 치며 진가주님, 어떤 놈은 낮잠 자다 꿈을 꾸나 봅니다. 하품 연기액을 사려고 말이죠. 진짱생이 나를 쓱 보더니 무심하게 육선성에서 우리 진씨 가문 말고는 어디에도 연기액은 없네. 진보각에서 연기액을 구하다니 번지수를 잘복 찾았군. 그들에게 구걸하느니 차라리 육공자에게 빌어보게나. 육정은 비꼬듯 연기액을 달라고? 차라리 약혼녀를 봐달라고 빌어보지 하하. 그는 크게 웃으며 말을 타고 떠났다. 진짱생이 나를 째려보며 무시하듯 연기액은 꿈도 꾸지 마라. 내가 살아있는 한 평생 연기액 한 방울도 못 거둘 거다. 말을 마치고 그를 뒤쫓아갔다. 나는 어깨를 으쓱했다. 하품 연기액 타위. 걔도 안 가질 물건이지. 얼마 지나지 않아 왕가 영의 왕사림이 진보각에 들어왔다. 점원은 허리를 굽히며 안절부절 못하며 맞이했다. 아가씨, 말씀하신 대로 되었습니다. 왕사림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차가운 목소리로 울었다. 그자의 신분을 조사해 보았느냐? 점원은 몸을 파르르 떨며 급히 손사래를 쳤다. 제가 어지감히 그러겠습니까? 그분은 남이 캐는 걸 가장 싫어하시니 괜히 불쾌하게 만들었다가는 왕가의 큰 재앙을 부르는 일 아니겠습니까? 왕사림의 표정이 조금 풀리더니 남몰래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칭찬하며 아주 잘했다. 일을 아주 적절하게 처리했구나. 혼사님께 충분한 호의를 베풀어 관계를 가깝게 만들었고 조금의 결례도 없었으니 이제부터는 우리 왕가가 그 혼사님과 손을 잡느냐다. 그의 뜻에 달린 일이오. 만약 전시회에서 그가 중품 연기액 몇 병만 준다면 우리 명성이 크게 떨쳐져 진가와 겨룰 수 있게 되겠지. 그 무렵 강씨 가문에 돌아오자마자 집안이 난장판인 걸 알아챘다. 샅샅이 뒤져서 찾아내. 땅을 파헤쳐서라도 강여설을 반드시 찾아내라. 뭐라고? 강여설이 사라졌다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며 불길한 생각이 뇌리를 스쳤다. 이 바보 같은 아이가 경지 돌파를 위해 필요한 천재지보를 찾으러 혼자 나간 건 아니겠지? 날이 곧 저물 텐데 아직 돌아오지 않다니 설마 위험에 처한 건가? 지체할 수 없었다. 곧장 성문을 뛰쳐나가 천재지보가 난다는 옥무산으로 미친 듯이 달려갔다. 옥무산의 어느 절벽 끝 박쥐 문양이 새겨진 거한 셋이 흉측하게 웃으며 넝쿨을 붙든 강여사를 노려봤다. 오랫동안 매달려 있느라 이미 기력이 다했고 안색은 백지정처럼 창백했다. 몸은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강씨 미녀님, 그만 저항하시지. 떨어져서 고기 떡리가 되면 아깝잖아. 우두머리가 입술을 핥으며 추잡하게 죽거렸다. 다른 놈도 맞장구 쳤다. 어서 올라오라고. 빚은 갚아야 하는 법. 우린 그냥 널 데려가서
육정에게 도박 빚을 받으려는 거야. 맹세코, 허튼 짓은 하지 않으마. 시선은 몸매에 고정돼 있었다. 저들에게 잡혀 올라가며 끔찍한 일이 벌어질 터였다. 강여설은 이를 악물고 한마디씩 내뱉었다. 꿈깨라. 우두머리가 인내심을 잃고 눈을 번득이며 외쳤다. 단장 끌어올려. 그는 설마 그녀가 절벽으로 뛰어내리겠나 싶었다. 거한 둘이 즉시 다가가 넝쿨을 힘껏 끌어당겼다. 절벽 끝에 점점 다가오자 강여설은 마음이 착잡해졌다. 손을 놓으려던 찰나 급박한 발소리가 갑자기 멀리서 들려왔다. 곧이어 비명이 들리더니 넝쿨을 당기던 놈이 순식간에 절벽 아래로 걷어차였다. 시커먼 그림자가 비명을 지르며 구름 속으로 사라졌다. 눈 깜짝할 새였다. 남은 두 거한이 격분하며 나타난 이와 싸우기 시작했다. 잠시 후 또 한 명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남은 몸은 겁에 질려 허겁지겁 도망치며 악을 쓰며 소리쳤다. 우리 혈부궁 사람을 죽이다니 넌 이제 죽은 목숨이다. 절대 가만 안 둬. 강여설은 깜짝 놀랐다. 대체 뭐가 온 거지? 방금 혈부궁 놈들 중 하나는 연기 3층이었고 나머지도 연기 2층이었는데 절벽 위로 머리 하나가 쑥 나왔다. 강여설이 자세히 보더니 순간 멍해졌다. 소진아, 내가 손을 뻗어 그녀를 끌어올렸다. 보니 그녀의 손바닥은 이미 까져 있었고 새어나온 피가 손에 쥔 영초를 붉게 물들였다. 너무 꽉 쥐어서 그런지 영초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고 더는 쓸 수 없게 보였다. 강여설도 그걸 깨닫고 눈빛이 순식간에 흐려졌다. 목소리엔 실망감이 가득했다. 겨우 찾아낸 건데 만감이 교차했다. 그녀를 조용히 품에 안으며 다시는 이런 위험한 짓 하지 마요. 내 품에 안긴 강여설은 도움이 못 돼 미안하면서도 소중히 여겨짐의 달콤함을 느꼈다. 방진에게 내가 이토록 중요해졌나? 그녀를 달래고 나서 혈부궁 몸의 시체를 바라봤다. 생각이 스쳐 몸을 뒤져보았다. 시체에서 구패 하나를 찾아냈다. 바로 혈부궁이 패였다. 성주부에서 이미 현상금을 걸었지. 혈부궁 요인을 처치하면 상주부에 인혼영지에 들어갈 수 있다. 한 번의 수란 기회지. 패를 챙기고 하늘을 보니 이미 사방이 칠흑같이 어두워 하산할 길이 보이지 않았다. 어쩔 수 없이 안전한 동굴을 찾아 강여설과 하룻밤 묵기로 했다. 밤이 깊어지자 지친 강여설은 깊이 잠들었다. 그녀 곁을 지키며 쉬지 않고 진보각에서 바꾼 연기액 재료를 꺼내 연기액 연성을 시도했다. 다음 날 아침 바닥에 제 더미를 보며 아쉬운 한숨을 내쉬었다. 재료 3명분을 날렸군. 그러다 눈이 번득 뜨였다. 속으로 생각했다. 태어 고수의 세례를 받은 내 영혼이 대체 얼마나 강해진 걸까? 최하급 연기액 연성 정도는 말도 안 되게 쑤었다. 옆에 놓인 영액 8병을 보았다. 그중 7병은 상품 연기액이고 한 병은 무려 극품 연기액이었다. 첫 시도였을 뿐인데 나중에 더 숙련되면 극품을 만드는 건 더 쉬워지겠지. 이 놀라운 결과에 나조차도 실감이 나지 않았다. 설마 내 영혼이 이미 축기경을 도달했나? 혼잣말을 중얼거리고는 생각을 정리하며 극품 연기액을 집어들어 단숨에 들이켰다. 강력한 역효가 체내에서 폭발했다. 퍼져나오는 연기가 하품 연기액의 10배는 됐다. 온몸이 팽창하는 기분이었다. 풍선처럼 빵빵해졌다. 지체할 수 없었다. 즉시 가보좌를 틀고 앉아 신법을 운용하며 연기를 빠르게 흡수했다. 한 시즌 뒤 천천히 눈을 뜨자 놀라움이 가득했다. 연기 4층이다. 게다가 5층까지도 머지않았다. 단연강 시가모는 분위기가 달랐다. 육정은 땀을 비오듯 흘리며 안색이 몹시 좋지 않았다. 그는 멍한 눈으로 앞에 놓인 빈 연기액병 10개를 보며 포효했다. 왜 이런 거야? 전부 다 마셨는데 왜 돌파가 안 되는 거냐고. 진흥몽도 어리둥절하며 말했다. 국풍 연근의 연기액 10병이면 돼지라도 돌파했을 텐데 육정의 경지는 그대로였다. 그녀는 억지로 그를 달랬다. 서두르면 오히려 안 되는 법. 급한 마음에 신경이 어지러웠나 보구나. 어차피 내가 진 건 아니다. 방진 그 패물은 연금도 연기도 없으니 돌파했을 리가 없잖니. 기껏해야 무승부일 뿐이야. 그 말에 육정의 긴장이 좀 풀리며 얼굴에 비웃음을 띄었다. 감히 나랑 비교를 하겠다고? 돌파 못한 건 일시적일 뿐이야. 걘 평생 돌파 못할걸. 가자. 대청에서 승부를 내자. 바로 그때 나와 강여설은 새벽 빛을 받으며 강가 저택으로 돌아왔어. 강여설은 저택의 붉은 대문을 보며 선뜻 발을 떼지 못했지. 그가 고개를 돌려 날 보는데 눈에 걱정이 가득하더군.
불안함을 눈치챈 내가 그의 손을 꼭 잡아주며 지켜주겠다고 담담히 말했어. 그러고는 그의 손을 잡고 함께 대문 안으로 들어섰지. 강정원이 사람들과 급히 오다가 맞잡은 우리 손을 보고는 미간을 살짝 찌푸리더군. 그러더니 물었어. 방진, 수련은 좀 진전이 있느냐? 난 담담히 부스 들어 그럭저럭이라고 적었어. 강정원은 의아해하면서도 더는 묻지 않고 우리를 대청으로 안내했지. 대청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했어. 강씨 가문에 수십 명 친족이 반개까지 모두 모여 있었지. 화려하게 꾸민 소녀들은 육정의 주변에서 제잘거리며 그의 눈에 들려 애쓰더군. 강나기도 미소를 띠며 육정과 대화를 나누다가 내가 들어오는 걸 보자마자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졌어. 그러더니 차갑게 말했지. 안 올 줄 알았더니 제법 배정은 있나 보네. 대꾸할 가치도 없어서 대청 한복판에 가서 섰어. 당당한 자세로 붓을 들어 적었지. 언제 시작합니까? 그 침착하고 당당한 기세에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 강나기의 눈에도 당황이 스쳤고 날 외아래로 훑어보더군. 진흥봉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어. 방천, 그때 내기했던 거 기억하지? 내가 육정보다 못하다면 안타깝게도 강여설은 육정에게 시집가야 한다. 나는 모신한 눈빛으로 그를 보았다. 그리고는 붓을 놀렸었다. 만약 육정이 진다면 당신 조카나 잘 단속해. 다시는 분수도 모르고 헛꿈꾸지 못하게 말이야. 진흥봉이 찻잔을 탁자에 세게 내리쳤다. 눈 속에 분노가 이글거렸다. 정의가 만약 진다면 염치 없게 여설을 찾지 않겠지. 하지만 내가 진다면 당장 강씨 가문에서 꺼져라. 우리 강가는 내 방씨 가문에 빚진 게 없으니까. 나는 손목을 가볍게 휘둘러 붓끝을 내렸다. 좋아. 그럼 여기서 결판 내지. 진흥봉은 화가 치민 듯 말했다. 정아, 실력을 보여라. 육정은 자신만만하게 마당으로 나섰다. 얼굴에는 경멸이 가득했다. 배고픈 영금과 결혼하니 내방씨 조상들이 지하에서 아신다며 정말 가문의 영광이라 생각하겠군. 그는 비웃음을 흘리며 양주먹을 호공에 세게 휘둘렀다. 연기 5층의 공력이 공기를 크게 진동시켰다. 강나기는 깜짝 놀랐다. 돌파하지 못해서? 그럴 리가 없는데. 연기액 10병이나 되는데 육정 같은 유품이라도 분명 돌파했어야 해. 친족들도 서로 눈치를 보며 수근거렸다. 예상을 벗어난 결과였다. 구품 연근이 생각만큼 강하지 않은 모양이다. 순식간에 분위기가 싸해졌다. 진흥봉이 서둘러 수습에 나섰다. 수행의 길은 원래 험난한 법이지. 겨우 3일 만에 연기 5층에서 정점까지 도달한 건 이미 대단한 성과다. 친족들은 의구심이 들었지만 더 이상 깊게 생각하지 않았다. 다들 맞다며 맞장구 쳤다. 그래봤자 연근 없는 쓰레기 따위와는 비교도 안 되지. 육정은 그 말을 듣고 어깨를 펴고 거만하게 웃었다. 어때? 방천. 비록 돌파는 못했지만 최소한 실력은 늘었다. 결국 내가 지는 거야. 그는 말을 내뱉으며 뜨거운 눈빛으로 강여사를 보았다. 나는 웃으며 붓을 놀렸다. 구품 연근이라면서 임장생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도 고작 이 정도냐? 그 말에 진흥봉은 괜히 초조해졌다. 탁자를 치며 짜증스럽게 말했다. 하늘 위를 나는 진룡이다. 땅을 기는 벌레 같은 녀석이 어디 감히 진룡을 비꼬느냐? 내 미소는 더욱 짙어졌다. 주먹을 들어 허공에 강하게 휘둘렀다. 순수한 연기가 공기를 진동시켰다. 모두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연기 1층이다. 정말 연기 1층이야. 소천, 당신 돌파했네요. 강여설은 입을 틀어막고 믿기지 않는 듯 기쁘게 외쳤다. 강나기의 눈동자가 믿기지 않는 듯 떨렸다. 그에게 연근이 있다니. 육정은 눈을 부릅떴다.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었다. 늘 무시하던 쓰레기가 연기 1층을 돌파해서 자신을 이기다니. 말도 안 돼. 고귀한 구품 연근인 천재가 쓰레기에게 진리가 없다. 나는 웃으며 한 구절을 적었다. 우리 방씨 가문의 조상님들께서 내가 구품 연근을 이긴 걸 아신다면 더욱 영광이라 생각하시겠군. 육정의 비웃음이 뺨을 때리는 굴욕이 되어 그의 얼굴을 덮쳤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진흥봉도 얼굴이 화끈거렸다. 겨우 연기 1층일 뿐인데 어디서 그렇게 잘난 척이냐. 연기 1층과 연기 6층 돌파가 비교가 된다고 생각하느냐? 후자가 전차보다 5배는 더 어렵다. 나는 살짝 미소 지으며 다시 한번 주먹을 휘둘렀다. 공기가 팡하며 가볍게 터졌다. 강여설은 너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다. 연기 2층이라니. 소천,
당신 3일 만에 연기 2층을 돌파했어요. 이번엔 강나기도 가만히 앉아 있지 못했다. 아름다운 얼굴에 경악이 서렸다. 나조차 3일 만에 2층 돌파는 무리인데? 육정의 눈동자가 세게 흔들렸다. 눈앞이 캄캄해졌다. 1층 돌파로도 이미 이긴 건데 2층 돌파는 그야말로 압도적인 승리다. 진흥봉도 소스라치게 놀랐지만 여전히 억지를 부렸다. 연기 2층도 그리 어려운 건 아니지. 겨우 육정의 진도를 따라잡은 것뿐이다. 그러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나는 다시 허공을 향해 주먹을 뻗었다. 날카로운 파열음이 울려 퍼졌다. 마치 모두의 뺨을 세게 내리치는 것 같았다. 강나기가 소스라치게 놀라 일어났다. 의자가 넘어지는 것조차 몰랐다. 그녀의 얼굴엔 깊은 충격이 서렸다. 연기 3층? 말도 안 돼. 사흘 만에 연기 3층이라니. 이건 구풍영큰도 불가능한 일이다. 육정과 진흥봉도 극심한 공포를 느꼈다. 믿을 수 없다는 듯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붓을 들어 가볍게 휘둘렀다. 진영이면 대체 무엇 하느냐? 구풍영큰이면 또 무엇 하느냐? 육정은 극심한 치욕을 느꼈다. 당신 오마, 뭐가 그리 잘났어?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우쭐 대느냐? 똑똑히 알아둬라. 천기각 사람들이 오고 있는 중이다. 나는 곧장 천기각에 들어갈 몸이란 말이다. 넌 연기 3층짜리 벌레일 뿐이야. 감히 나랑 비교도 안 된다고. 진흥봉도 오늘 체면을 완전히 구겼다. 그는 나를 노려보며 소리쳤다. 연근이 있다 이거지? 쓰레기 아니라고 잘난 척하는 거냐? 그렇게 능력이 좋다면 열흘 뒤에 엄청난 예고를 준비해와라. 준비하지 못한다면 계약 파기를 탓하지 마라. 강여서를 다른 사람에게 시집 보낼 테니. 그는 탁자를 거칠게 내리쳤다. 육정을 데리고 화를 내며 가버렸다. 나는 어깨를 으쓱해 보였다. 전혀 신경 쓰이지 않았다. 예전 같았으면 나도 걱정했겠지만 지금은 아니다. 나는 혼사이기 때문이다. 비싼 단약을 만들 수 있는 혼사니까. 갑자기 생각났다. 어제 진보각 점주와 약속한 것이 유선성 전시대회에 참가하기로 했다. 마침 상급 연기액을 한가득 만들었으니 꽤 비싸게 팔 수 있겠지? 성주부 앞 넓은 거리 양쪽으로 노점들이 줄지어 늘어섰다. 오늘은 온성의 연단 가문 전시대회 날이다. 크고 작은 연단사들이 모두 이곳에 와서 최고의 약품을 뽐낸다. 진씨 가주 진장생이 전시대회에서 가문 최고의 상품을 선보였다. 그것은 하급 연기액이었다. 구경꾼들이 인산이대를 이루었다. 맞은편에 넓은 왕씨가문 부스는 파리만 날리고 있었다. 너무나도 쓸쓸한 분위기였다. 큰 격차에 왕사령의 마음은 타들어갔다. 과연 그 선배님이 정말 오실까? 점주가 곁을 지키며 그저 쓰도숨을 지었다. 혼사들은 대개 성격이 급박하고 홀로 다니는 법이죠. 그가 올지 말지는 전적으로 기분에 달렸습니다. 점주의 마음도 타들어갔다. 그 혼사만 와준다면 중급 연기액을 얻은 왕가는 분명 빛날 것이다. 진씨 가문을 압도할 수 있겠지. 하지만 오지 않는다면 이번 전시회는 진씨 가문의 동무대가 될 터였다. 앞으로 1년 동안 왕씨 가문의 형편은 더욱 힘들어질 것이다. 더욱 그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건 진씨 가문의 그 보물이었다. 그 보물이 더 강력한 능력을 내뿜는 듯했다. 진장생이 중풍 연기액 정제에 성공했대요. 수율은 고작 1%라지만 이 소문이 퍼지면 정말 난리가 나겠죠. 왕가의 유일한 살길은 저 혼사님께 매달리는 것뿐이에요. 난 검은 포를 뒤집어 쓰고 왕가의 부스에 올랐다. 왕사령이 서성거리고 있다가 검은 그림자를 보더니 미간을 찌푸렸다. 누구십니까? 지배인도 고개를 돌렸고 단번에 그 옷차림을 알아보자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아가씨, 이분이 그 혼사 선배님입니다. 왕사령은 가슴이 철렁하며 얼른 다가와 허리를 숙였다. 사령, 선배님을 뵙습니다. 지배인이 급히 소개했다. 선배님, 이분은 저희 왕가 아가씨입니다. 가문을 대리해 사물을 보시죠. 난 왕가 일엔 관심 없다. 여전히 쉰 목소리로 말했다. 연기액을 얼마나 살 수 있지? 왕사령은 깊은 기색을 감췄다. 정말 왕가와 협력하시려는 걸까? 그녀는 눈동자를 굴리더니 저희 왕가는 심난 양을 준비했습니다. 시세대로라면 중풍 명기액 10병을 살 수 있죠. 그 말에 난 미간을 찌푸렸다. 난 지금 중풍 명기액이 없다. 상품뿐이지. 내가 말이 없자 왕사령은 돈이 모자란 줄 알고 다급히 나를 보탰다. 선배님, 혹시 모르실까 봐 드리는 말씀인데 저희는 한 병에 은화 1만 양으로 연기액을 매입하려고 합니다. 가격은 정말 공정합니다. 건너편 진가가 이미 중품을 만들어서 두 집안이 경쟁하게 되면 가격은 분명 1만 양 밑으로 떨어집니다.
저희는 손해보면서 모시는 거예요. 난 무심하게 말했다. 중품은 안 판다. 지배인은 당황해서 식은땀을 흘렸다. 분명히 선배님께서 이혼 사김을 모셔와서 중품 연기액을 팔기로 하지 않았던가? 그때 난 말하기 연기액을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 보였다. 난 이것만 판다. 왕사령과 지배인이 동시에 쳐다봤다. 왕사령은 겨우 평정을 유지했지만 동공이 심하게 떨렸고 지배인은 비명을 지르고 말았다. 상급 연기액이라니. 선배님, 이걸 저희에게 파시겠다고요? 그럼 안 사고 싶으신 겁니까? 지배인이 서둘러 손사래를 치며 아닙니다. 아니에요. 당연히 사고 싶죠. 이건 무려 상급 연기액 아닙니까? 유선성은 물론이고 주변 성들에서도 본 적 없는 최고급 영약입니다. 이게 있으면 왕가는 이른을 떨쳐 진가의 점유율을 뺏어올 수 있습니다. 유선성 최고의 연단 가문이 되겠죠. 진가의 중급 연기액 따위는 상급 앞에서는 상대도 안 됩니다. 다만 지배인이 다시 걱정하며 선배님 하고 물었습니다. 얼마에 파실 건가요? 상급 연기액은 고르는 게 갑이죠. 먼 곳에서 나타났을 때는 한 병에 5만 양이었다고 합니다. 만약 이 혼사기에서 비싸게 부르면 왕가도 대련 매입은 힘들 텐데 만냥이다. 내가 무심히 말했다. 왕사림의 눈에 의구심이 스쳤다. 의미심장하게 선배님 하고 불렀다. 중급 연기액도 만냥은 하는데요. 그는 다른 목적이 있는지 고민했다. 내가 세 병을 더 꺼내놓자 단단히 말했다. 조건은 하나다. 진가를 무너뜨려라. 가능하겠나? 왕사리는 그제야 싼 이유를 알았다. 이 선배가 진가와 원수였구나. 진가가 제정신인가? 감히 이품 혼사를 건드리다니. 그는 즉시 결단을 내렸다. 말했다. 선배님이 계속 이렇게 저렴하게 상급 연기액을 주신다면 진가를 무너뜨리는 건 일도 아니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라고 답했다. 연기액 재료를 가져와라. 지금 바로 상급 연기액을 만들겠다. 왕사림은 즉시 사람을 시켜 재료와 장소를 준비했다. 어느덧 정오가 되고 전시회에 사람이 가장 붐빌 때 진짱생이 호탕하게 웃으며 말했다. 기쁜 소식을 하나 전하겠습니다. 친가가 중급 연기액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가격은 13,000양입니다. 현장은 순식간에 환호성으로 가득 찼다. 시세보다 비쌌지만 중급 연기액은 본래 돈이 있어도 못 구하는 물건이라 살 수 있는 것만으로도 행운이었다. 비싸도 다들 납득하는 분위기였다. 몰려드는 사람들을 보며 진짱생은 입이 귀에 걸렸다. 육정에게 줄을 댄 이후로 진가의 행운만 따르는구나. 여러분, 저희 왕가도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진짱생을 당황하게 만든 것 맞은편의 왕사림이었다. 그녀는 미소를 띠며 쟁반을 들었는데 붉은 천으로 덮여 있었다. 진짱생은 미간을 찌푸렸다. 계집애가 허세를 부리는군. 우리 친가에 대적하려면 진짜 실력이 있어야지. 날이 끝나기도 전에 왕사림이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단도직입적으로 왕가는 오늘부터 상급 연기액을 한정 판매합니다. 이어 쟁반의 붉은 천을 걷어내자 상급 연기액이 모습을 드러냈다. 현장은 순식간에 발칵 뒤집혔다. 진짱새는 이해할 수 없었다. 왕가가 하룻밤 사이에 상급 연기액을 어디서 구했단 말인가. 그는 슬슬 겁이 났다. 자신의 부스 앞에 있던 손님들이 상대에게 몰려가자 다급히 소리쳤다. 여러분, 진정하세요. 상급은 최소 5만 양은 합니다. 그걸 살 돈은 있으십니까? 그 말에 흥분했던 무사들이 멈췄다. 난처한 기색이 역력했다. 과연 상급 연기액은 너무 귀해서 보통 사람이 살 물건이 아니었다. 그냥 포기하고 하급이나 중급을 사는 게 낫겠어. 하지만 왕사림은 미소 지었다. 오랜 성원에 보답하고자 한 달 동안만 한시적으로 상급 연기액을 12,000양을 팝니다. 그녀는 이미 계산을 마쳤다. 10,000양은 선배님께 드리고 1,000양은 재료 원가로 쓴다. 왕가는 고작 1,000양만 남기지만 수익은 적어도 진가를 무너뜨릴 수만 있다면 그걸로 충분했다. 멈췄던 군중이 다시 폭발했다. 왕가의 붓으로 돌진했고 혼란은 해가 질 때까지 이어졌다. 진짱생은 반품된 연기액들을 보며 눈에 핏발이 섰다. 어째서? 대체 왜 이런 일이? 그는 이해할 수 없었다. 왕가가 상급 연기액을 어디서 냈는지 게다가 왜 이렇게 싼 건지 마치 진가를 노린 것만 같았다. 그는 이를 갈며 중얼거렸다. 왕사님, 배우가 누구든 간에 우리 진가를 무너뜨리려 하다니 넌 아직 한참 멀었다. 그가 일어서며 콧방귀를 뀌었다. 내가 육정을 그렇게 도왔으니 그도 배후의 호도인을 불러 우리 진가를 도와야 할 거다.
왕가 두 편의 임시 천막안. 나는 차를 마시며 목을 축였다. 하루 동안 상급 연기액 50병을 만들었고 최상급 10병도 완성했다. 최상급은 내가 챙기고 상급은 50만 양의 왕가에 팔았다. 이때 왕살인이 은표를 들고 다가왔다. 은은한 향기를 풍기며 말했다. 선배님, 여기 50만 양입니다. 나는 무표정한 얼굴로 돈을 받아 폼에 넣었다. 내일 또 상급 연기액을 만들 테니 돈과 재료를 준비해둬라. 그때 교환하자. 말을 마친 뒤 떠나려는데 선배님, 잠시만요. 왕살인의 눈이 영민하게 빛났다. 상급만으로도 진가의 타격이지만 그들에겐 아직 하급 연기액이 있어 여전히 버틸 수 있을 겁니다. 생각해보니 일리가 있었다. 상급 연기액을 쓸 수 있는 사람은 결국 소수의 무사들 뿐이다. 대다수의 무사들은 여전히 하급 연기액을 선호한다. 진가는 육청을 위해 나를 가차없이 억눌렀으니 이 빚은 확실히 갚아줘야겠다. 하급 연기액도 만들어주실 수 있나요? 왕살인이 조심스레 물었다. 나는 앞을 보며 생각에 잠겼다. 하급도 만들 수는 있지만 수요가 너무 많다는 게 문제였다. 밤낮으로 매달려 만든다 해도 시장의 수요를 맞추긴 힘들 거다. 내 주된 에너지는 수련에 써야 한다. 진가를 상대하려고 시간을 낭비하는 건 분명 가치가 없는 일이다. 혼사 제자를 몇 명 키워볼까? 선배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왕살인이 내 반응이 없자 다시 물었고 나는 정신을 차렸다. 미안하군. 혼사 제자를 키울지 생각 중이었다. 하급 연기액 전담용으로 말이다. 하지만 서두를 일은 아니다. 사람을 고르는 게 번거로운 일이니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나는 하늘을 슬쩍 보더니 작별을 고하고 일어섰다. 왕살인은 가슴이 두근거렸다. 혼사 제자를 키우다니 진정승은 가정 보물의 힘을 빌리고도 고작 혼사 제자 수준이었는데 뭔가에 진짜 혼사 제자가 생긴다면 더는 걱정할 게 없었다. 그녀는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다. 그는 파망수정을 꺼내라고 했고 내일 그가 저택에 오면 그의 본 모습을 확인하려 합니다. 파망수정은 뭔가의 감으로 변장을 꿰뚫어 볼 수 있죠. 그는 이 혼사의 진면목을 보려 합니다. 전시회를 나온 저는 강가 저택으로 바로 가지 않고 근처에 있는 성주부 입구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꺼내든 것은 혈부군 놈에게서 빼앗은 영패였죠. 이 영패를 보자 수비 대장이 경의를 표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혈부궁을 차단하다니 정말 영웅은 소년에게서 나오나 봅니다. 혈부궁은 장현종 영토 내의 사악한 조직으로 온갖 살인과 약탈을 일삼는 무리입니다. 그들은 분파가 워낙 많아 장현종의 토벌에도 살아남았죠. 결국 장현종은 각 성주부에 현상금 토벌 임무를 내렸습니다. 다만 혈부궁은 보통 무사들도 꺼리는 터라 임무를 완수하는 이가 드뭅니다. 당신은 의문영지 수련 자격이 있습니다. 날 따라오게 그의 안내를 받아 성주부의 한 구석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엔 두 개의 밀실이 나란히 있었고 밀실 아래에는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 의문영지가 있었죠. 제가 도착했을 때 밀실 앞엔 자줏빛 옷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키가 무척 컸고 다리는 매끄럽고 곱게 뻗어 있었죠. 인기척을 느낀 그녀가 고개를 돌려 저를 슬쩍 훑어보더니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연기 4층 원만이라 늦었군. 들어가봐. 그녀는 밀실 하나를 골라 들어갔습니다. 전 멍해졌습니다. 늦었다니 그게 무슨 뜻이지? 수비 대장이 한숨을 내쉬며 벌써 연기 4층 원만이었냐며 그렇다면 확실히 늦었다고 했습니다. 영치가 개방된 지 3년이 넘어 이미 많은 무인이 거쳐간 탓에 연기가 예전만 못하다는 것이었죠. 이제 4층 이상이 돌파하려면 연근이 매우 뛰어나거나 고든 신법을 갖춰야만 합니다. 대장은 제 옷차림을 살피더니 영문가 출신으로 보이지 않아 좋은 신법이 없을 거라 짐작한 듯했죠. 그는 안타까워하며 영 왔으니 들어가서 시도라도 해보라고 했습니다. 수련 시간은 한 시즌뿐이니 서두르라고 하더군요. 전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 다른 밀실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외함 있는 중년 남성이 급히 도착했습니다. 측정탑에 나타났던 유선성 최고의 강자 성주 역계풍이었습니다. 유선녀가 들어갔는가? 대장이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미 수련 중이십니다. 역계풍은 안도하며 말했죠. 장현종 종주님의 따님이시니 절대 소홀히 대접해서는 안 되네. 여기서 류선녀님이 폐관을 마치길 기다려라. 그녀가 나오면
즉시 내게 알려라. 역계풍은 다른 밀실에도 사람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눈살을 찌푸렸다. 안에 누가 있느냐? 수비대장이 대답했다. 혈부궁의 무리를 처단한 무명 소년입니다. 그 말을 들은 역계풍은 나무랐다. 르 선녀님의 수련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게 할 순 없었나? 수비대장이 망설이며 말했다. 그럼 밖으로 모실까요? 나란히 붙어있는 두 밀실을 보며 역계풍이 중얼거렸다. 됐다. 수양이 낮은 무명 소년이니 르 선녀님의 수련에 방해되진 않겠지. 밀실 안에서 나는 이미 무아지경의 수련 단계에 들어섰다. 투명한 연근이 거대한 나무 뿌리처럼 뻗어나가며 주변의 연기를 흡수했다. 동시에 황급 고등 신법인 청풍진경도 운영되어 연근의 흡수 속도를 높였다. 두 가지가 동시에 작용하자 이곳의 연기들이 보름을 받은 듯 내게로 마구 몰려들었다. 옆방에서 입정 중이던 자줏빛 옷의 여인은 깜짝 놀라 깨어났다. 연기의 흐름을 느끼며 차가운 얼굴에 의혹이 스쳤다. 어떻게 된 일이지? 내가 수련하는 건 우리 문파 최고의 신법인데 연근도 칠품이고 함께 수련 중이라며 연기는 당연히 대계로 흘러와야 해. 그녀는 다시 신법을 운용하며 연기를 되찾으려 했다. 하지만 밀실 안에 연기는 머물기는커녕 오히려 더 빠른 속도로 빠져나갔다. 그녀의 얼굴에 경악한 기색이 역력했다. 설마 상대의 연근이 나보다 훨씬 높은 건가? 그녀는 아예 수련을 멈췄다. 어차피 이곳의 연기는 그녀의 경지에서는 수련 효과가 그리 크지 않았다. 그녀는 밀실 밖으로 나와 문틈으로 내 밀실 안의 상황을 살폈다. 그녀의 감각 속에서 엄청난 연기들이 집어삼켜지고 있었다. 마치 안에 블랙홀이라도 있는 것처럼 모든 연기를 빨아들이고 있었다. 연기 흡수 속도가 이렇게 빠르다니 그녀는 안색이 변했다. 문득 괴리를 스치는 생각이 있었다. 설마 하며 놀라워했다. 그가 유선성에서 감별된 그 구품 연근인가? 그녀는 밀실 속문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눈에 경쟁심을 띄웠다. 이번에 그녀는 아버지를 피해 몰래 빠져나왔다. 세상을 놀라게 한 구품 연근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대체 얼마나 대단한지 말이다. 이때 밀실 안에서 둔탁한 소리가 들리더니 연기기 5성의 파동이 서서히 전해졌다. 수비대장의 동공이 수축했다. 그가 돌파했어라고 나지게 외쳤다. 이곳의 연기는 매우 희박해서 낮은 단계의 모사라 겨우 돌파할 정도인데 성공하다니. 자줏빛 오겨인의 차가운 얼굴에도 놀라움이 번졌다. 자신도 모르게 주먹을 꼭 쥐었다. 역시 구품 연근답구나. 보통 사람과는 달라 평범한 수련자였다며 사성 원만 상태에서 이렇게 희박한 연기만으로는 절대 돌파에 성공하지 못했을 텐데 하지만 내 연근과 공법으로도 겨우 해낼 수 있는 일이다. 구품 연근도 나보다 그리 대단하진 않고 그러나 차 한 잔 마실 시간이 흐른 뒤 밀실 안에서 다시 한번 폭발음이 들렸다. 연기기 육성의 강력한 파동이 홀몰아치며 바닥의 먼지까지 모두 일으켰다. 그녀의 고운 얼굴이 마침내 경악으로 물들었다. 차 한 잔 마실 짧은 시간에 연기기 5성에서 6성으로 돌파하다니 자신이라 해도 온 힘을 다해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녀의 입가에 수도승이 번졌다. 이것이 9폼과 7폼 연근의 격차인가? 그녀는 여전히 마지막 자존심을 내세웠다. 하지만 여기까지가 한계일 거야. 6성에서 7성은 거대한 장벽이지. 나도 예전에 돌파하는데 열흘이나 걸렸으니까. 시간이 조금씩 흐르고 밀실 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그녀의 말이 증명되는 듯했다. 그런데 갑자기 더 강력한 기류가 밀실 밖으로 뿜어져 나왔다. 수비대장은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다. 놀랍게도 연기기 7성이다. 단 1시간 만에 연기기 4성 원만에서 7성까지 돌파하다니 그녀의 차가운 얼굴은 더 이상 평정을 유지할 수 없었다. 낡은 눈동자는 충격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믿기지 않는 듯 중얼거렸다. 말도 안 돼. 9품과 7품은 고작 2등급 차이인데 어떻게 이렇게 격차가 클 수 있지? 처참하게 패배감을 맛본 그녀는 도심마저 무너질 뻔했다.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자랑스럽던 7품 연근이 9품 연근 앞에서 하늘과 땅 차이만큼 보잘것없을 줄은. 나는 땀에 흠뻑 젖은 채 밀실을 나왔다. 여인이 밖에서 기다리는 것을 보고 내 수련이 방해되었음을 깨달았다. 서둘러 폭언을 하며 사과했다. 남자님, 죄송합니다. 실례가 많았습니다. 그녀는 복잡한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더니 입술을 깨물며 말했다. 내 이름은 류총석이다. 꼭 기억해둬. 내가 내 경지를 따라잡게 되면 그때 정식으로 승부를 겨루자. 나를 마친 그녀는 허리에 찬 보랏빛 패를
내게 툭 던져주었다. 생명이 위험해지면 이걸 꺼내거라. 죽지 말고. 그녀는 나를 마치고 바로 돌아섰다. 나만 홀로 남겨져 어리둥절해했다. 이게 무슨 상황이지? 갑자기 승부를 겨루자니 게다가 이런 패까지 주고 나는 머리를 극적이며 어리둥절하게 떠났다. 류청선은 유선성을 떠나 백학을 타고 날아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머리 위로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고개를 들어보니 엄청나게 큰 푸른 독수리가 있었다. 그 외에는 흰 토프를 입은 채 날카로운 기세의 중년 남자가 서 있었다. 전신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한 기세가 불어오는 강풍을 모두 흩뜨려 놓았다. 그를 본 류청선은 깜짝 놀랐다. 그녀는 서둘러 무릎을 꿇고 인사했다. 상현종 제자 류청선이 청기각진 부각주님을 뵙습니다. 문 앞의 사람은 청기각의 내 부각주 중 한 명인 진정도였다. 그는 육정을 데려가기 위해 온 청기각 사람이었다. 내 아버지가 널 사방으로 찾고 계시더구나. 여기 와 있었을 줄이야. 진정도가 웃으며 말했다. 그는 상현종 종주와 사형제 사이로 사이가 매우 각별했다. 오던 길에 소식을 들었다. 딸이 도망쳤으니 가는 길에 흔적이 있는지 봐달라는 부탁을 발 아래에 유선성을 굽어보며 그는 류청선이 온 이유를 짐작했다. 궁금하구나. 그 구품 용균을 만나보았느냐? 어떠하더냐? 그 질문에 류청선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억울한 듯 말했다. 그가 너무 괴롭혔어요. 진정도는 멍해졌다. 그의 기억 속 류청선은 누구에게도 굽히지 않는 매우 강인한 소녀였다. 그런데 이렇게 서럽게 울다니 얼마나 큰 충격을 받은 것인가. 어떻게 널 괴롭혔느냐? 내게 말해보아라. 진정도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듯 웃으며 물었다. 류청선은 자신이 겪은 일을 털어놓았다. 이야기를 다 듣자 진정도도 웃음이 싹 가셨다. 그럴 리가 없다. 내 감각이 틀린 게 아니냐. 단 1시간 만에 평범한 연기 연못에서 연기기 사서 원만해서 7성까지 돌파했다고. 나는 8품 연근인데 9품과는 불과 한 급 차이일 뿐인데 말이다. 하지만 내 수련 속도는 그의 절반도 안 돼. 진정도도 깜짝 놀라는 모습을 보니 유청선은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8품 연근도 결국 타격을 입었군. 하하. 그는 기분 좋게 말했다. 진 부각주님이 직접 확인해 보시면 알겠죠. 어쨌든 첨월령을 그에게 줬으니까요. 찾기 쉬울 겁니다. 그럼 이나 나를 마치고 폭언을 해보였다. 입가에 즐거운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백학을 타고 떠나갔다. 진정도는 멍한 표정으로 남겨졌다. 9품과 8품 차이가 정말 이리 큰가? 난 도저히 못 믿겠군. 내가 강씨 가문에 돌아왔을 때 하인들은 서둘러 화환을 배치하고 탁자와 의자를 닦고 있었다. 가주인 강정함까지 직접 나섰고 강여설도 옆에서 바삐 돕고 있었다. 무슨 일인지 내가 의아해하며 물었다. 내가 돌아온 것을 보자. 강정하는 불쾌한 기색을 보였다. 멍하니 거기서 뭐 하는 거냐? 어서 와서 돕지 않고 강여설이 걸레를 건네며 조심스레 말했다. 방금 성주님이 사람을 보내서 청기각 어른이 오신다고 알렸어요. 바로 그때 육정이 위기양양하게 걸어 나왔다. 뒷짐을 지고 위험 있게 외쳤다. 당신 거기서 멍하니 뭐 하느냐? 어서 일하지 못해. 내 큰일을 망치기라도 하면 내 목이 10개라도 부족할 것이다. 난 받은 걸레를 바닥에 던져버리고 내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고 적었다. 청기각 사람은 육정을 찾아온 것이지 날 찾으러 온 게 아니다. 육정이 비아냥거리며 웃었다. 정말 멍청하구나. 오늘은 내가 출세하여 승천하는 날이란 말이다. 밖엔 이 마지막 순간에 내게 줄을 대려는 사람이 가득한데 난 상대해 줄 틈도 없단 말이지. 의자 닦고 바닥 쓸 기회를 줘도 소중한 줄을 모르다니. 옆에 있던 진운봉도 기세등등했다. 이 벙어리랑 말 섞어서 뭐 하겠어? 마침 소식을 듣고 진장생이 도착했다. 그는 포관하며 웃었다. 육공자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약소하지만 축하 선물입니다. 나중에 저희 진씨 가문을 살펴주십시오. 진장생 뒤에 있던 장정들이 하급 연기액 상자들을 메고 오자 강씨 가문 사람들은 모두 경악했다. 이렇게 많은 연기액이라니. 적어도 은자 30만 냥은 되겠어. 강정원과 진은봉은 가슴이 조마조마했다. 차마 받지 못하고 망설였다. 선물은 나중에 갚아야 하는 법. 강가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과한 선물이었다. 육정은 껄껄 웃으며 거절하지 않고 모두 받았다. 진가주, 마침 잘 오셨소. 자, 일하는 분들께 한 병씩 나눠주게. 물론 저 벙어리는 줄 필요 없네. 가문 사람부터 하인들까지 모두 기뻐하며 하품 연기액을 받았다.
오직 나만 빈손이었다. 육정이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방진, 이제 후회가 되나? 하품 연기액 한 병을 놓치다니 손해가 아주 막심하겠어. 나는 품속에 극품 연기액 10병을 만졌다. 그따위 인재는 필요 없다는 듯이 차분하게 붓을 들어 적었다. 내가 너라면 청기각에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이 선물을 받지 않을 거다. 진짱생이 비웃으며 말했다. 방진, 내가 주겠다는데? 육공자가 받겠다는데? 내가 참견할 일이냐? 나는 진짱생을 보며 의미심장하게 웃었다. 수시도를 진 가주가 후회할까봐 걱정될 뿐이라 했다. 뼈저리게 말이다. 진짱생은 비웃듯 웃었다. 내가 후회를 해? 난 구풍연근의 줄을 잡았는데 후회할 이유를 도무지 모르겠군. 그때였다. 거센 바람이 몰아치더니 푸른 대추가 강가 상공에 내려앉았다. 강렬한 기운에 한 인물이 뛰어내렸다. 육정은 숨을 죽이고 방진을 바라보았다. 방진, 이제 나의 전성기가 시작된다. 내가 어떻게 등룡문을 통과해 진정한 용이 되든지 똑똑히 봐라. 진정도가 땅을 내려서자 강정하는 육정과 함께 강가 식솔들을 이끌고 마중 나갔다. 한쪽 무릎을 꿇고 예의를 갖췄다. 진정도는 미소를 지으며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난 참기각의 부각주 진정도라고 한다. 그 말에 모두가 경악했다. 고작 집사쯤 되는 사람이 올 줄 알았는데 부각주가 직접 오다니 모두가 두려우면서도 전율했다. 청기각이 구풍연근을 중시함이 상상 이상이었다. 누가 구풍연근이냐? 진정도가 다급히 물었다. 한 시즌 만에 3단계를 돌파하다니 정말 말도 안 되는 재능이구나. 사람들의 시선이 육정에게 쏠렸다. 육정은 헝겊 자부심을 느끼며 한 걸음 나섰다. 포근을 하며 말했다. 후하, 육정이 진 부각주님을 뵙습니다. 다시 구풍연근으로 판명되어 청기각을 또 몰라게 하다니 이것도 우리의 인연이구나. 사람들은 그제야 깨달았다. 진정도가 바로 과거 검은색 팔풍연근으로 판명됐던 병류섬의 천재였음을. 그가 육정에게 친근히 다가가는 모습은 누가 봐도 명백했다. 육정이 청기각에 가며 진정도가 뒤를 봐줄 것이란 뜻이다. 육정의 앞날은 탄탄대로였다. 진짱생은 강격하며 주먹을 불끈 쥐었다.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역시 나 진짱생은 평생 선택에 실패한 적이 없어. 육정의 줄을 잡은 거 내 평생 최고의 선택이다. 진정도와 육정은 한참 대화하며 친분을 쌓은 뒤에야 본론으로 들어갔다. 무릎 꿇은 강가 사람들을 흘어보며 모두 일어나라고 말했다. 강정함이 먼저 일어나 정중히 말했다. 진 부각주님, 안으로 드시지요. 모두 대청으로 이동했다. 진정도는 홀로 상석에 앉았고 나머지는 숨도 크게 못 쉬고 양옆에 섰다. 육정아, 내 구풍연근의 위력을 오는 길에 이미 들었단다. 진정도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장현종의 그 차가운 계집아이도 내게 오름을 터뜨렸다면서? 육정은 어리둥절했다. 장현종의 계집아이라니? 누굴까? 진정도가 계속 말했다. 그 기이한 현상을 여기서 한번 보여줄 수 있겠느냐? 한 시즌 만에 3단계를 돌파했다니 그 연기를 흡수하는 속도가 고래가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겠구나. 육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청 중앙으로 나갔다. 청기각에서 실력을 요구하는 건 예상했던 일이었다. 다나 연근 가동만으로는 자신의 강력함을 다 보여주기에 부족했다. 그래서 그는 더 좋은 생각을 해두었다. 진 부각주님, 비무로 실력을 보여드려도 되겠습니까? 진정도는 고개를 끄덕였다. 누구와 겨루고 싶으냐? 육정은 속으로 비웃으며 나를 가리켰다. 방진, 감히 나랑 다시 한번 붙어보겠느냐?